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생리학 우리 13주차 챕터 11 감각계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또 피부로 만졌을 때 부드럽다, 거칠거칠하다, 아프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모두 감각계통이에요. 우리 1교시에서는 시각, 그리고 청각, 미각, 후각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교시에서는 외피의 구조 그리고 신부감각, 내장감각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계통은요, 외부나 체내에서 가해지는 자극을 감지해서 이걸 어디로 보내는 중추신경계통으로 전달하는 말초신경계통의 수용체입니다. 수용체라고 하는 건 리셉터라고 해서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을 이렇게 탁 실어가지고 어떤 곳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어디로 전달을 한다? 중추신경계통으로 전달한다. 중추신경계통은 뭐랑 뭐였죠? 뇌랑 척수였죠. 그죠? 뇌랑 척수로 전달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받은 자극들, 눈으로 뭔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극이 내가 만약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본 그 눈에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그 자극이 뇌로 전해져서 뇌에서 반가운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기뻐서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뛰면서 반가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언어 중추로 말을 뱉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각 자극이 뇌에서 해석을 한 거죠. 이 자극이 말초신경계통의 수용체를 통해서 뇌로 이동을 한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분화된 것에는 대표적으로 시각기관인 눈, 그리고 평행 청각감각인 귀, 귀는 평행감각, 그리고 듣는 청각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냄새 맡는 코가 있고요. 이것들은 신체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보내지는 자극을 받기 때문에 원격 감각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감각기관에는 신체의 감각인 통각, 온냄각, 촉각, 근육이나 관절 등의 신부감각, 안쪽의 깊은 감각 등에 관여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우선 시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각,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눈은 조금 구조도 복잡하고 단어도 낯선 것들이 많아서 좀 공부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교과서랑 같이 하나씩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중요한 구조, 그 구조가 가진 기능, 그리고 이 기능이 고장났을 때 생기는 병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암기를 하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시각계통은 안구, 아이볼이라고 하는 눈알이죠. 그리고 시각신경, 시각중추 이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은 빛을 감지해서 그 감지된 빛이 신경으로 전달돼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400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나노미터라는 단위가 우리가 좀 낯설죠. 10억 분의 1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표현한다고 하고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빛, 400에서 750 나노미터보다 작은 것이 자외선,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것을 적외선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죠? 시각은 이런 빛을 보는 광학계통뿐만 아니라 망막 그리고 시각신경 뇌의 작용이 통합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은 색깔도 느끼게 되는데요. 이거는 시각세포의 하나인 원뿔세포, 추체, 콘셀이라고 하는 데에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세 종류의 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 페이지에서 색상을 구분하는 원리가 원뿔세포가 색을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이시는 이게 지우개네요. 원뿔세포가 바로 색을 구분하는 세포입니다. 안구에서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망막에 맺히게 되죠. 망막에 맺히게 되면 망막에 있는 어떤 세포에서 시신경, 시세포, 그리고 막대세포, 원뿔세포에서 이러한 시각 정보들을 읽게 돼요. 그런데 자, 여기 오른쪽에 시세포의 일종인 원뿔세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인식하고요. 서로 다른 색을 인식하는 것은 청색을 인식하는 원뿔세포, 그리고 녹색을 인식하는 것, 적색을 인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로 볼게요. 눈의 빛은 진동수에 따라서 감지를 하게 되고 이 진동수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즉 파장이죠. 시각세포의 색을 인식하는 세 가지 세포의 자극에 의해서 색이 결정된다. 어떤 세 가지 세포다?
적색, 녹색, 청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원추세포가 색깔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색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빨강, 노랑, 파랗게 합해져서 우리가 이런 무지개색을 눈으로 익혀야 된다고 한다면 정록색맹이 본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청황생맥이 본 무지개 같은 경우에도 올바른 파란색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파장에 보시면 우리가 눈이 볼 수 있는 게 여기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기억이 안 나네요. 400에서 750 나노미터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약 400에서 750의 빛을 볼 수 있고 이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에서 광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원뿔세포고 원뿔세포는 청색, 녹색, 적색 이 세 가지의 원뿔세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색의 조합으로 우리가 색상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은 안구입니다. 안구, 아이볼이라고 하고요. 안구는 안와의 지방 조직에 파묻혀 있는 조직이에요. 눈 근육이 안구 주위에 붙고요. 뒤쪽에는 시신경이 줄기처럼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눈의 근육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안구가 이렇게 있다면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양쪽 옆 그리고 위아래 회전하는 근육이 이렇게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고요. 각각의 안구에는 이 뒤쪽에 눈에서 들어온 자극들이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는 이런 시각신경 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구벽은 안구 섬유층인 공막, 각막, 그리고 안구 혈관층은 맥락막, 손모체, 홍채, 안구 속층은 망막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내부에는 수정체, 유리체, 앞방, 뒤방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구성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여기 파란색 펜의 글씨 먼저 보겠습니다. 안구 섬유층에 해당하는 공막과 각막이에요. 껍질인 거죠. 공막은 이 아이볼을 싸고 있는 거에 뒤쪽에 약 4분의 5 정도를 담당을 하고요. 각막은 이 아이볼을 싸고 있는 거에 앞쪽에 4분의 1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공막과 각막이 만나는 부분, 여기 제가 점선해 놓은 부분에 그림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약간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경계가 있는 부분이 공막과 각막의 경계로서 슐렘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관을 통해서 안구방수라는 게 유입이 돼요. 안구방수는 여기 홍채를 기준으로 홍채 앞은 전방 그리고 홍채 뒤는 후방, 뒷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안구방수라는 액체가 들어있으면서 눈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공막과 각막 사이의 경계가 되는 슐렘관에서 안구방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해요. 가장 바깥에서 눈을 좀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안구 혈관층으로 맥락막, 선모체, 홍채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맥락막, 코로이드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를 해요. 눈에 어떤 영양,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곳이 바로 맥락막이고요. 그리고 선모체 어딨죠? 네, 빨간색 여기 있네요. 선모체, 모양체 같은 말이 모양체고요. 선모체, 모양체 같은 말입니다. 이 모양체는 여기 줄을 따라서 이렇게 와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붙어있죠. 그래서 이 모양체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이 돼요. 수정체, 이 동그라미가 쫀득쫀득한 유리 조직으로 모양체가 수축하면 이 수정체가 길쭉해지고요. 모양체가 이완되면 수정체가 동그래져요. 이건 렌즈거든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처럼 이게 길쭉해지고 얇아지면서 굴절을 조절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잘 보고 가까이 있는 거를 잘 보고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모양체 선모체가 하는 기능이고 이 모양체 선모체에서는 안구 방수가 생성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빨간색 여기 홍채예요. 홍채. 홍채는 영어로 아이리스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홍채 뭔 줄 아시죠? 홍채 인식이라고도 하죠. 제가 여기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홍채는 이제 거울에 보시면 우리가 갈색 혹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눈의 검은 자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근데 검은 자의 바깥 테두리 부분이고 사실 검은 자의 안쪽은 이 유리체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홍채가 수축을 하게 돼요.
동공 확대근이 작용을 하게 돼서 동공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곳으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이때는 동공 확대근이 작용을 하고 교감신경이 운동을 하게 되고요. 밝은 곳으로 가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눈이 부시죠. 그럴 때는 이 홍채가 이완이 되는 거예요. 이완이 돼서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동공이 좁아지는 거죠. 동공 조임근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건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밝을 때. 우리가 컬러 렌즈를 사는 게 사실 이제 홍채를 사러 가는 거죠. 실제로 내 홍채는 요만한데 이 홍채보다 조금 더 큰 홍채를 사면서 약간 청순해지고 귀여워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컬러 렌즈가 홍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구 속층은 망막이 있어요. 망막, 유리체, 시신경 원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망막,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망막. 이름은 레티나고, 망막은 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상이 실제로 맺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의 상이 수정체를 통해서 굴곡이 돼서 망막에 맺히게 돼서, 그 맺히게 된 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그 시각 세포들을 통해서 시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곳이 망막이고요, 바로. 그리고 유리체라 하는 것은 비트리어스 바디라고 해서 이 안구의 안에 투명한 액체로 차 있는 것을 말해요. 그곳이 유리체고요. 그리고 안구 안에 있는 시신경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요. 여기 실제로 이제 시신경으로 빠져 들어가는 곳이죠. 이렇게 시신경으로 쭉 들어가서 이게 중추신경계 뇌로 연결이 되겠죠. 시신경판은 같은 말로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옵틱 디스크라고 해요. 이곳에는 이 망막이 결손되는 부위여서 실제로 상이 맺히지 않고 맹점이라고 해서 어떤 시력 기능이 없는 곳이에요. 블라인드 스팟이죠. 마리오트 맹점이라고도 해요. 마리오트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마리오트 맹점인 거고요. 빛이나 색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신경이 모여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망막에 있는 그런 시각생경, 원추세포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인 거죠. 자, 시신경 원판은 망막이 결손되는 부분으로 시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고 맹점, 빛이나 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294페이지, 295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교재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거는 우리 망막의 내부 구조에서 이제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각신경 세포층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결국 원추세포와 막대세포에서 원추세포에서는 컬러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맥락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은 시신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망막 레티나의 내부 구조입니다. 레티나는 뭐다? 물체의 상을 맺히게 한다 였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구의 부속 기관으로 안구 근육이 있습니다. 안구 근육은 총 6개가 있어요. 4개의 상하 좌우가 있고요. 그리고 2개의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위아래로도 볼 수 있지만 사선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선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여기 눈 근육 중에서 자, 지금 이렇게 연결된 부위 이게 윗빗근이죠. 상사근.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수축하면서 눈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아랫빗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달려있죠. 아랫빗근, 하사근 같은 경우에 하사근이 수축을 하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호록 수축하면서 눈이 이렇게 안쪽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구를 움직이는 안구 근육은 총 상하 좌우 4개 더하기 윗빗근, 아랫빗근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거 2개에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눈의 안구 근육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사시라고 해요. 스트라비스무스라고 하고요. 사시가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응시가 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눈의 근육들이 뭔가 구조적인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이상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안구를 담고 있는 그
뼈대 해부학적인 위치가 뭔가 이상하다든지 혹은 안구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사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어떤 물질을 주시했을 때 한쪽 눈의 시선은 그 물체를 향해 있지만 다른 눈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정면을 보는데 한쪽 눈은 이상한 왼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눈을 당기고 있는 이쪽 어쩌면 이 가쪽 고등근, 외측근이 너무 강하게 긴장을 해 있다든지 짧다든지 이러면 이쪽이 수축을 하면서 눈알이 평소에도 약간 외측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시라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해부학적인 원인, 신경학적 원인, 유전적 원인이 있고요. 유전적 원인은 약 30%에 해당한다고 해요. 해부학적인 원인은 외상으로 인해서 안화에 골절이 생겼다든지 안화 기형이 있다든지 두개골 모양 이상하다든지 한 거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신경학적인 이상이 근무력증이나 3번, 4번, 6번 신경에 마비가 왔을 때 이렇게 안구 운동에 장애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안구 근육은 6가지가 있고 이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 게 뭐다? 사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안구 부속기관입니다. 안구 부속기관으로는 눈꺼풀 그리고 결막이 있죠. 여기서는 결막 단어 암기하시면 유용하게 사용되실 거예요. 컨정티바라고 하고요. 결막, 눈꺼풀 안쪽에서 완만하게 이어져서 곡막을 덮는 안구 결막이 되며 각막 가장자리에서 각막 상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결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흰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흰자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결막염 컨정티바이티스라고 합니다. 뒤에 IT, IS가 붙으면 무슨 염증이었었죠? 결막에 생긴 염증. 이런 것도 문제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결막. 자, 그리고 다음은 눈물기관이에요. 눈물기관은 눈물샘에서 분비돼서 눈물기를 거쳐서 배출이 됩니다. 눈물과 관련돼서 많이 생기는 문제가 보통 안구건조증이죠. 안구건조증 드라이 아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제로프살라미아라고 해서 이 제로라는 게 뭐뭇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구에 이런 수분이 없다라는 뜻으로 안구 건조증 제로프살라미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눈물 주머니가 너무 과도하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안구에 눈물이 머물지 못하고 너무 빨리 흘러져 내려가는 경우도 이런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각계통의 주요 질환은 대표적인 게 녹내장, 백내장 2가지가 있어요. 녹내장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된 거예요.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녹내장, 글라우코마고요. 눈으로 받아들인 빛이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시야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 시력을 잃게 되기까지도 한대요. 안압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압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생긴다든지 유전상의 이상으로 생긴다든지 이런 걸로 녹내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아프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시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있겠죠. 검사로는 안압 검사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고 하는 전안부 검사, 시신경 검사, 시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녹내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압을 하강하게 하는 약물 치료 혹은 시신경의 혈류를 증강시키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단 레이저 치료법으로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안구 내 압력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유는 이 안구 방수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까 안구 방수가 홍채를 기준으로 앞은 전방, 뒤는 후방이라고 해서 안구 방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안구 방수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된다든지 혹은 생성이 된 것이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라고 하면은 이 유리체, 안구를 누르게 돼요. 누르게 되면서 녹내장이 생기는 거. 자, 여기 있죠? 녹내장 시신경이 이렇게 꾸불렁해진 게 보이죠? 꾸불렁해지면서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시야에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구의 압력을 낮춰줘야지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진 이 시신경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각계통의 주요 질환, 안구의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시신경 손상, 녹내장, 글라우코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의 이름은 카타락이라고 하고요. 백내장은 말 그대로 하얗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하얗게?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수정체는 투명한 유리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데 이 렌즈가 혼탁해지면 뿌옇게 보이겠죠. 네, 눈 속의 수정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뿌옇게 혼탁해져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노화, 연세가 많아지시면 뿌얘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전신질환, 눈속 염증, 독소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후천성 백내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안경 검사로 눈 안쪽의 망막이나 혈관을 관찰하는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세극등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죠. 눈 안으로 좁고 가는 불빛을 비춰서 수정체 등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 그리고 안압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백내장의 수술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수정체를 있는 걸 빼내고 새로운 수정체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카타락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봤고요. 이제는 평형 청각 기관인 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평형 감각도 보고 있고요. 당연히 소리 듣는 청각 기관도 역할도 하고 있어요. 평형 감각은 몸이 움직일 때나 중력에 의해서 기울기가 있을 때 발생하는 감각이고요. 이 평형 감각을 위해서 속귀의 반구리감과 안뜰의 감각, 그리고 근육에서 관절에서의 심부 감각, 피부 감각, 시각에 의해서 우리가 평형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귀에서는 이 속귀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평형기관은 신체의 위치나 운동 느끼고 청각기관에서는 음파, 웨이브를 느끼겠죠? 자, 귀를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우선 소리가 들어오는 기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바깥 귀 길에서, 그러니까 귀 바퀴죠.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둥둥둥둥둥 진동을 시키면요. 이 고막이 받은 진동 에너지가 가운데 귀, 중이에 있는 귀 속 뼈, 이소골이라고 하는 등잣뼈, 모루뼈, 망치뼈를 통해서 이 진동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전달된 진동이 이 뼈에 의해서 증폭이 되겠죠? 증폭 좀 커져서 나중에 속귀에 있는 안뜰창에서 속귀의 림프액을 진동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속귀에 해당하는 거는요. 방골이관, 안뜰, 달팽이관 이런 것들이 속귀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 약간 녹색처럼 생긴 이 부분에는 림프액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차 있는 림프액이 밖에서 온 그 진동들 둥둥둥둥이 전기적인 신호로 해석이 돼서 결국 그것들이 이렇게 소리로서 대뇌 피질에 전달이 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읽었고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속 림프액의 진동은 달팽이관의 바닥막을 진동시키고 그 위에 있는 코르티관의 털세포가 흔들림으로써 그 기계 에너지가 뭐로 변환된다?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 어떤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변환돼서 신경 흥분의 형태로서 청각 중추로 전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은 소리였고요. 이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켰고요. 이 진동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청각의 진행 과정입니다. 귀에서는 바깥이 가운데 귀, 속귀 이것을 뜯어서 구분을 하고 각각의 그 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바깥이 웨이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깥 귀예요. external ear이고요. 귓바퀴와 바깥 귀길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 바깥 귀에 이제 이렇게 막 귀지가 이렇게 차 있죠. 소리를 모으는 귓바퀴는 탄력 연골성 귓바퀴가 싸고 있고 이를 움직이는 귓바퀴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 귀길은 귀 이공에서 안쪽을 향해서 고막을 도달하는 데까지 고막까지가 바깥 귀에 해당이 됩니다. 음파들을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고막까지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이 바깥에서 온 귀가 가운데 귀 중위로 들어오면요. 중위에는 여기 뼈 보이시죠?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소골이라고 하는 등잣뼈, 모루뼈, 망치뼈라는 세 개의 뼈에 의해서 이 진동이 전도가 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속귀, 내이인, 방골이관, 안뜰, 달팽이관으로 이동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가 돼가지고 결국 이것들이 어디로 간다? 대뇌의 겉질, 대뇌 피질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가운데기 중이가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중이염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이염이 이 바로 중이에서 일어나는 중이염입니다. 미디어 이어라고 하고요. 중이염의 이름은 오티티스 미디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이염은 관자뼈 내에 있는 불규칙한 긴 육면체의 공간으로 고실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고실. 내부에 공기를 함유하면서 귀의 이관을 통해서 인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후두 인두할 때 인두 생각나시죠? 인두 파링스였죠, 그죠? 인두.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지속되고 오래되고 하면은 중이염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이관, 파란 동그라미 지금 보이실까요? 이 여기가 인두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염이 생기면 여기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공간에 염증이 누렇게 차 있게 됩니다. 이 고실이라는 공간 내에는 3개의 뼈가 있어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이렇게 3개의 뼈가 있습니다. 망치뼈, 멜레우스, 그리고 모루뼈, 인쿠스, 등자뼈, 스텝스 이렇게 3개의 뼈가 있어서 고막으로부터 온 음파의 진동을 속귀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뼈가 3개 있다라고 해서 이 3개 뼈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뼈 중위는 귀관, 이관,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해요.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는 이 관이 고실과 인두 파링스를 연결하는 약 33mm의 관으로서 중이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관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본 적 없으시겠지만 아기를 키우면 아기들은 감기가 걸리면 꼭 중이염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른들에 비해서 성인의 유스타키오관이 아까 말했던 요 이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크고 이 위치 각도도 높아서요. 유스타키오관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고 길이도 길어요. 근데 애기들은 얼굴이 짧고 작잖아요. 그래서 유스타키오관이 조금 수평에 가깝고 길이도 짧아요. 그래서 즉 인두에서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인두에 있는 균이 더 유스타키오관을 잘 넘어가가지고 중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죄송합니다. 네, 아기들은 유스타키오관이 성인에 비해서 짧고 수직에 가까워서 더 염증 반응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성인에 비해서 유스타키오관이 짧고 수직에 가까워서 중이염이 잘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중이염은 중이에 생기는 것이고 이름은 오티티스 미디아입니다. 자, 다음은 속귀 내이예요. 이 속귀 내이, 이너 이어가 진짜 어떤 귀의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속귀는 평행 감각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온 그 소리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속귀는 크게 뼈미로, 골미로와 그리고 망미로 두 가지로 연결을 해볼 수 있고요. 뼈미로는 뼈 공간인 망미로의 안뜰 앞쪽에는 반고리관을 담는 3개의 뼈 반고리관이 연결이 되며 그리고 망미로 앞쪽에는 달팽이 와우가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망미로 멤브레어스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은 평행 감각 기관으로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 반고리관이 있고 앞부분은 청각기관으로 달팽이관 안에 나성기관이 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속귀 내이에 어떤 것이 있다? 중요한 것들로는 반고리관, 그리고 안뜰, 전정, 달팽이관 이렇게 3가지를 우선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반고리관 먼저 찾아볼게요. 반고리관은 하나, 둘, 3개가 있어서 세 반고리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 이 부분들이 어떤 평형 감각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귀 내이의 구조들은 안에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차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중위에서 온 그런 진동 자극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반고리관, 전정, 달팽이관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꼭 교과서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각에 이상이 생기는 게 보통 이명 그리고 난청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명은 밖에는 제대로 소리가 없는데 우리가 삐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이명이에요. 외부로부터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 속 혹은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느껴지는 현상인 거예요. 청각기관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가장 많아요. 80%. 그리고 근육이나 혈관같이 청각 주위의 기관에 의해서 생기는 비청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명이라고 하고요. 이명은 하나의 어떤 증상이죠. 진단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증상입니다. 그리고 난청은 이제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난청, 히어링 로스라고 하고요. 소리가 달팽이관과 신경을 거쳐서 뇌에 인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에요. 이명은 뭐였죠? 안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가 삐 하고 들리는 게 이명. 그리고 난청은 달팽이관을 거쳐서 뇌에서 소리가 인식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난청, 어려울 난 듣다 청 해서 난청입니다. 고막이 손상됐다든지 중이염이 있다든지 귀 속 뼈에 이상 등이 있는 전음성 난청, 전달이 잘 안 되는 난청과 소리 진동이 신경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1교시고요. 감각계통에서 중요한 부분, 눈 그리고 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랑 꼭 같이 비춰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한번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잊지 않고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2교시에 다시 만날게요.